네, 안녕하십니까. 성북겜입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 이어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11000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5시가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6% 정도 상승했어요. 일단은 그래도 지금은 안심하시지 마시고 36,000원 부분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지만 좀 저희가 안심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3만 원 아래까지도 아직까지 하방이 열려 있다. 근데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거는 여기서 슈팅이 나서 이제 올라가고 이 이후에 거래량이 없어요. 세력들이 아래에서 계속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세력들이 막 빠져나갔다 이런 거를 좀 나타내는 부분이 이런 좀 차트가 많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빠져나갈 때 한 방에 이렇게 훅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기 부분에서도 개파락으로 이렇게 한 번에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다행히도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해서 확실히 확 빠져나가는 거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많이 빠졌을 때는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이 좀 많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요거 따라 갔다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 코스피다 보니까 코스피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이 안 좋아서 많이 빠지고 눌림목에서 다시 우상향하면서 그 증시가 다시 올라갈 때 이 주식도 같이 좀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 외인하고 기관계는 뭐 거의 크게 산 것도 아니야. 근데 연기금이 전날에 이렇게 크게 들어왔다는 게 그 의미가 가장 크죠. 왜냐 연기금은 들어왔다가 잘 안 빠져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이 좀 들어왔다. 근데 개인 물량이 오늘 거의 2배 가까이 빠졌죠. 외인이 매집한 거에 거의 2배 가까이 순매수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빠지더라도 역시 외인의 힘이 커요. 6%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나 이런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이제 예상한 것처럼 VGXI의 이제 유상증자 한 부분이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상승 출발 미국의 공장 건설 진행 중이다.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은 전날 자회사 VGXI가 지분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JP모건을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고 회사 측은 VGXI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콜로시에 신규 1공장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에 완공과 적격성 평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달되는 자금 자체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플라스미드 DNA와 mRNA 생산 능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신규 2공장 건설을 투입할 것이라며 신규 3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전에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죠. VGXI가 일단은 경쟁사가 알데브론이 있어요. 알데브론이 11조 원에 매각했는데 알데브론보다 공장 규모가 더 컸어요. VGXI가. 그리고 2025년 2025년쯤에는 이제 54만 미터 제곱까지도 만들겠다. 공장을 굉장히 규모를 키우겠다. 이렇게 이슈가 있었었죠. 그래서 오늘 약간 그런 기대감, 상승 모멘텀 때문에 주식이 좀 주가가 오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JP모건 주관사로 선정이 됐다. 이런 거는 긍정적 요인에 좀 미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3만 원 아래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눌림목이 돼서 우상향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질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원생명과 우리 전자공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저께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이 그 유무상증자 관련해서 설명드렸고 여기서도 시설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고 운영 자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실 채무 상환 자금이 있었으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재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진원생명과학의 12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채무 상환 자금이 들어갔으면은 자금 인력이 좀 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생기면서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졌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 시설 자금, 운영 자금이 정확히 뭔가 나왔죠. 두드러지게 나왔죠. 왜냐 우리는 그 VGXI의 공장 규모를 넓히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유상증자 이슈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희 어제 말씀드린 무상증자 이제 한 주당 0.5주씩 준다고 하잖아요. 0.5주씩 주는데 그 어제 제가 유튜브를 찍고 나서 그 댓글이 좀 달렸어요. 그래서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진원생명각을 방송을 하고 나서 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일단은 요거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한전선은 제가 좀 고려해 볼게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대한전선을 방송을 했었는데 요거는 좀 고려하고 나서 방송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층에서 4만원인데 추가 매수 타이밍이 28,000원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나요? 일단은 더 떨어지길 바라는 것보다는 지금 요 상태에서 지지를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역배열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정배열로 어느 정도 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시고 이게 정배열이나 좀 우상향 갔을 때 35,000원 아래에서 금액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좀 낮춰 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발표일인 9월 1일 이전에 주식을 갖고 있었어도 만약 9월 말에 주식을 팔면 무상증자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이게 권리락이 항상 있어요. 제가 어제 한국석유 빗대서 말씀드렸죠. 한국석유 보시면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한국석유의 권리락이 권리락 맞고 나서 이 무상증자가 나왔죠. 그 무상증자가 예를 들어 이게 진원생명과학이다. 진원생명과학이다라고 했을 때 항상 무상증자는 권리락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100% 무상증자인데 100%면 한 주당 한 주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진원생명과학은 한 주당 0.5주를 더 주겠죠. 권리락을 이렇게 맞는데 권리락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 정도 맞는다 쳐요. 왜냐하면 절반을 주니까 무상증자로 50% 맞는다 치면은 이 권리락 그 공시에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석유를 볼게요. 항상 저희는 공시를 항상 참고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 무상증자 결정이 있죠. 무상증자 결정이 있고 요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무상증자 결정이 있잖아요. 그럼 신주 배정 기준일이 4월 16일이죠. 그러면은 한국석유 볼게요. 한국석유에는 4월 15일 날 권리락을 맞은 날이에요. 그러면은 신주 배정일이 4월 16일이죠. 이 다음 날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무상증자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권리락 이후에 매도를 하면은 이 무상증자 때 내가 증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증자를 무조건 권리락을 맞아야지만 무상증자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권리락 내가 이 전에 팔았다. 근데 항상 권리락 전에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만약에 요때 팔았어요. 무상증자 발표가 미리 났고 내가 요때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무상증자를 하겠다. 5월 이때가 5월 7일 날 4월 1일 날 5월 7일 날 무상증자를 하겠다. 근데 권리락 맞기 전에 이때 팔았다. 그러면 무상증자 못 받는 거예요. 항상 권리락 마이너스 이틀 전에는 이 주식을 사놔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진원생명과학이 만약에 요거를 다시 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유무상증자 결정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릴게요. 그러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11일이죠.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10일이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12월 1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부분에서 내가 11월 10일날 그러면은 11월
10일 날 아마 권리락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권리락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11월 11일 날 신주 배정을 받고 나서 팔아야지만 이 12월 1일 날 무상증자를 받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팔면은 무상증자 못 받죠. 못 받는 거죠. 9월 1일 이전에 주식을 갖고 있어도 만약 9월 말에 주식을 팔면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증자 9월 1일까지 보유한 주식수만큼 주는 건가요? 오늘 평단가 낮추려고 했는데 9월 1일 이후에 매수한 건 무상증자 받을 때 주식수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주식수 9월 1일 이후에 매수한 거는 주식수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락 마이너스 2일 전에만 사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상증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11월 11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진원생명과학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한국석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항상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봐봐요. 지금 무상증자가 5월 7일이죠. 한국석유. 그리고 권리락 언제 맞았어요? 4월 15일 날 맞았죠.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 진원생명과하고 빗대서 보시면 돼요. 진원생명과 이렇게 볼게요. 화면에 다 들어올라나? 이렇게 보시면은 잘 봐. 이게 진원생명과학이에요. 이게 진원생명과학, 이게 그 한국석유예요. 잘 봐요. 아까 4월 15일 날 권리락 맞았죠. 4월 15일 날.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5월 7일인데 5월 7일 날 무상증자죠. 무상증자. 그럼 똑같아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 12월 1일 날 이때 무상증자 날이에요. 이때 내가 증자를 받는데 4월 16일이니까 이거는 11월 11일이죠. 그럼 11월 10일 정도에 권리락을 맞을 거예요. 이걸 맞고 나야지만 내가 무상증자를 받지. 요거 전에 만약에 내가 11월 5일 날 팔았다. 11월 5일 날 팔면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적어도 권리락 맞기 마이너스 이틀 전에는 이 주식을 사놔야지만 내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이해하기 편해지셨나요? 그래서 한국석유도 보시면 4월 15일 날 권리락을 맞았고 4월 16일 날 이때죠. 이때 그 만약에 팔았으면은 무상증자 이때 내가 전량 매도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었는데 이때 100주를 다 팔았다. 그러면 이때 100주가 또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이득이겠죠. 왜냐면 올라갔으니까. 근데 반대로 권리랑 맞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이때 100주를 다 팔아도 무상증자 받아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무상증자 받은 날에 오르지 않는 이상은 손해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 판단하시고 보면 되는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추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무상증자까지는 끌고 가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디테일하게 좀 제가 아는 지식성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원생명과학 앞으로도 내일도 다시 한번 방송 드릴 텐데 내일은 이제 차트나 이 진원생명과학에 어떠한 기대감이 있는지 이런 거 제가 디테일하게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다시 한번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